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. 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정진 대표 법도사 옥성기 변호사입니다. 변호사님 방금 소개해 주실 때 법도사라고 해주셨는데 소개만으로도 정말 도사님이 오신 것 같은 그런 믿을 만한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과찬이십니다. 저희 이제 대성TV랑 이제 오늘 처음 함께 하게 됐는데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예, 저는 서울고등학교 고대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한 다음에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가 최근 3년 전부터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013년에 자본시장법으로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3년 전에 퇴임하시고 변호사가 되신 건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변호사 된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 검사 경력은 엄청 기시긴 하시지만 변호사 경력은 그래도 짧은 편이시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어떠세요, 좀? 검사 때는 그래도 하여튼 사명감이나 하여튼 그 조직의 누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주안을 했고 나름 이제 사생활을 통제하다가 변호사라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 간략한 소개 감사드리고요.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검사직을 이제 퇴임을 하면 당연스럽게 변호사가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. 예, 요새 이제 변호사가 벌써 3만 명 시대입니다. 올해만 해가지고 3만 명이 됐는데 판사의 경우에는 65세까지, 검사는 63세까지 퇴직할 때까지 평생 검사 내지 평생 판사로 하는 것이 지금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.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법조인을 꿈꾸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형식적으로는 3년간의 로스쿨을 수업을 마쳐야 되고 로스쿨 졸업한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법조인이 됩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말도 잘하고 글쓰기도 잘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필수적인 조건 외에도 혹시 가져야 될 가치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변호사 이제 저희들 때는 이제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그다음에 판사를 선발을 했는데 판사나 검사는 무엇보다도 정의감이나 사명감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변호사 역시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변호사는 어떤 직종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일단 그 그러니까 소송인 경우에는 그것이 민사이든 형사이든 결과가 좋아야 되겠죠. 그리고 자문의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서 작성이든 아니면 기타 다른 업무이든 자문의 경우에는 의뢰인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변호사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짤막한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? 일단 리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법적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고 법적인 사고를 하려면은 책을 많이 읽고 글쓰기를 또 잘해야 되고 아울러 말도 잘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변호사님한테는 엄청 쉬운 단어겠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. 고소장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정의 같은 게 있을까요? 일단 고소는 이제 피의자가 수사기관, 경찰일 수도 있고 검찰일 수도 있고 노동사무소일 수도 있는데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소를 하고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고발을 합니다. 그래서 검찰에 고소하는 거는 부패, 그 다음에 부패나 공무원 관련 선거법 위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직접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고소장은 이제 보통 검찰청에 낸다, 경찰서에 낸다,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되나요? 옛날에는 이제 검찰에도 고소장을 접수를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 2021년부터는 주로 수사를 하는 것은 경찰이 하고요. 기소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게 검찰로 해서 약간 역할 분단이 좀 바뀐 상황입니다.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들어가면서 이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건가요? 예, 그렇습니다.
혹시 고소장 쓰는 방법이 뭐 따로 있을까요? 법률 용어로서 이제 사기나 아니면은 그것이 배임이거든 횡령이든 죄명을 일단 특정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범죄 일시 장소가 또 특정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형사처벌을 원하는 범죄 사실을 적시하면 됩니다. 그렇게 들어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예. 혹시 고소장 쓸 때 꼭 이거 하나만은 알아야 된다라는 건 있을까요? 저희들이 이제 고소장을 작성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같이 이제 제출을 하고 또 수사기관 주로 이제 경찰이 될 텐데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범행 일시 장소가 반드시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. 답변 감사합니다. 혹시 대부분 그런 일은 많이 없을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할까요? 경찰이나 검찰에 특히 이제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그 고소장에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게 제일 급선무겠죠. 그래서 그 범죄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대처할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혹시 예, 누군가가 저를 고소를 했을 때 예. 저는 이게 그 사기인지도 몰랐고 아니면 뭐 사기를 안 쳤는데 그쪽에서 그냥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고소장을 접수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일단 혐의 없음이라도 일단 뭐 재판을 받거나 뭐 그게 돼야 혐의 없음이 나오는 거니까 그쵸. 그 고소장이 만약에 저에게 접수가 되면 무조건적으로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건 아니고요.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고요.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주로 그게 경찰이 될 것이고 수사가 진행이 된 다음에는 검찰은 이제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기소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그 기소가 되면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그러니까 수사, 기소, 그 다음에 재판 이것이 이제 아주 거칠게 얘기했을 때 형사소송 절차. 범죄 사실이 없거나 그러면은 그냥 수사기관에서도 그냥 종결시켜 그렇죠. 버리면은 그래서 네. 그전에는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검찰에서 바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경찰의 사기죄나 아니면은 뭐 폭행죄나 상해죄에 대해서 고소를 한 상태에서 혐의가 없으면 바로 경찰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바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찰이 판단해 달라고 하며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의 신청을 하면은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서 보완 수사 지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경찰로 하여금 수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.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의 신청하는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? 이의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네,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리고요. 이제 계속 유튜브를 하게 되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?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법률과 관계된 것이 될 것 같고 또 제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 경험이나 그런 팁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